기원전 이래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가사의 건축물로 남겨진 피라미드. 수많은 의혹과 궁금증을 낳은 이 피라미드에는 우리가 자세히 몰랐던 여러 유적들과 상징물 또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번 피라미드 영상에 이어 오늘은 피라미드와 관련한 대표적인 유적들을 꼽아 흥미로운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집트의 뜨거운 모래와 건조한 공기. 당시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기후를 이용하여 흔히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매장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미라죠.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시신은 빠르게 말랐고 부패하지 않은 채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마포라는 붕대로 시체를 칭칭 감는 것이 이집트 미라의 특징인데요. 도대체 왜 당시 사람들은 이 미라를 제작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사후관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후세계로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체가 있던 곳으로 돌아와 되살아난다고 믿었습니다. 육신이 온전해야 완전히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체 보존에 대한 경험과 약학 지식 등을 총동원하여 시신을 방부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언젠가 부활할 시신을 위해 심장을 제외하고 내장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텅 비어진 내장 부분은 다른 물질로 그 안에 채웠는데요. 채워 넣는 물질도 계급에 따라 달랐습니다. 파라오의 일족이나 귀족의 경우는 제거한 장계를 따로 방부 처리하여 카노푸스 단지라고 부르는 다른 용기에 담아 보관하였습니다. 상류층의 경우 송진과 향료를 섞어 넣었고 하층면의 경우 톱밥이나 돌덩이를 그 속에 넣었습니다. 또한 미라의 생전 모습과 똑같이 생긴 마스크를 씌워 죽은 영혼이 부활할 때 원래의 육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개나 고양이 같은 친숙한 동물들도 미라로 만들었는데요. 2011년에는 이집트 북부에서 한 번에 800만 마리의 개 미라가 발견된 적도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번외로 이 사진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해 절규하는 미라로 불리는 고대 이집트 왕족의 미라입니다. 이 미라는 고대 이집트 제20왕조의 2대 파라오인 람세스 3세를 암살하는 계획을 세운 뒤 영모죄로 교수형에 처해진 왕자 펜타웨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자에서는 신왕조 시대 이후 미라와 함께 묻은 지하 세계의 안내소입니다. 죽은 이가 저승을 여행할 때 도움되는 두루마리인데요. 그들이 안전하게 다음 세상에 도착하길 기원하는 기도문과 저승 속에서 여러가지 사건에 부딪힐 때 외우는 마법의 주문, 또한 신들에 대한 서약에 대하여 적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잘 알려진 사자의 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의 파피루스의 190장으로 이루어진 사자의 서 중에 제 125장입니다. 네, 사실 몇 번째 장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꽤 흥미롭습니다. 이 장에서는 영혼이 재판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주요한 신들이 줄지어져 있고요. 아래는 주인공 아니의 영혼과 그의 안내자인 아누비스 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아니는 먼저 영혼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누비스 신이 저울로 그의 심장을 계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죽은 이의 양심을 상징하는 심장 무게를 저울에 달아 그 무게가 깃털보다 무거우면 죄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옆에 있는 동물인 아메미트 신에게 심장을 먹히게 됩니다. 반대로 깃털보다 가벼운 사람은 정의로운 자로 판정돼 안내를 받아 오시리스 신에게 예비를 하고 오시리스 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은 황폐한 지역에다 돌로 영원히 남을 그림을 새겨놓았습니다. 바로 스핑크스죠. 사자의 몸뚱이에 사람의 머리를 붙인 이 괴상한 동물은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앞에 있긴 하지만 기록물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아마도 왕이나 신 같은 절대 권력자의 상징으로 표현됐을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합니다. 스핑크스는 피라미드처럼 돌을 쌓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바위선을 통째로 조각한 것입니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가 없는 것이 보이는데요. 15세기 초 어느 아랍의 역사가에 따르면 사람들이 아직도 고대 이집트의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것에 화가 난 어떤 남자가 스핑크스의 코를 부셔버렸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소문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왔을 때 스핑크스의 얼굴에 대포를 쏘아서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왔지만 이집트 연구가들은 그것은 다만 전설일 뿐이며 불가항력인 세월 때문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 손상된 얼굴은 누구누구가 닮았다고 하는 구구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피라미드 속에 말없이 잠들어 있는 어느 왕의 모습으로 조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스핑크스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사자의 몸과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른바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내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전설은 유명합니다. 오이디푸스가 당당히 그 수수께끼를 맞춰버렸죠. 원래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스핑크스는 이집트 스핑크스가 그 모델로 욕정 때문에 미소녀를 범했던 그리스의 라이오스를 벌하기 위해 헤라가 이집트로부터 보낸 괴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탕카멘의 무덤에 대해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과 100년 전인 1922년에 이집트에서 엄청난 양의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말이죠. 무덤이 모래에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도굴을 당하지 않고 그의 시신 또한 온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시체가 있던 관과 그가 쓰고 있던 마스크는 황금으로 뒤덮여 있었고 주변에는 그의 가족의 미라와 그가 쓰던 물품들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의 생애와 그가 안착된 무덤, 살해 의혹 등 자세한 내용과 재밌는 자료를 담아 따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의문과 궁금증으로 남겨진 이집트의 유적들, 피라미드가 처음 만들어지고 약 4000년이 지난 지금 동안 많은 것을 알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그들의 깊은 창의력과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